누가 질문한 거야 도대체? 찾아볼까요? 사람이 가끔은 일탈도 하고 그러는 거죠. 산삼주를 마시겠습니다. 와인 소믈리에 문 원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발기부전에 대한 비뇨기과 의사 4명의 솔직한 토크. 안녕하세요. 천호 쿨맨 비뇨의학과 이근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쿨맨 문대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쿨맨 김태임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등포 쿨맨 전희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발기부전에 대한 비뇨기과 의사 4명의 토크인데, 발기부전만 하면 비뇨기과니까 너무 주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알코올과 관계된 발기부전에 대해서. 그러네요. 적당한 반주는 혈액순환을 도와서 발기에 좋다. 한두 잔 얘기인지 아니면 개인차가 있겠지만, 적당하게 했을 때 혈액순환 좋아서 발기에 좋다. 각자 비뇨기과 의사로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술 중에서 베리류 그런 술들은 혈관에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먹자마자 바로 혈관이 막 좋아지면서 발기력이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뭐 혈류는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오히려 중추신경계도 균형이 깨지면서 발기력엔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기에 안 좋다. 근데 적당한 반주가 얼만큼 마셔야지 반주예요? 발기반에 해당되는 거야 아니면 건강을 하려고? 질문은 혈액순환하고 발기가 건강이니까. 발기가 그렇죠. 건강이지. 네. 발기가 잘 돼야 건강하지. 발기도 잘 되고. 그렇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발기가 안 되지.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와인의 베리류의 주스에 안에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서 한두 잔 마셨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알코올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그 정도, 한두 잔. 이게 또 기간이 빈도가 아주 많아지면 그거는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한두 잔의 와인 정도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초혈관이 이완이 되니까 혈액순환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도움이 생각이 될 수 틀려요. 있다. 의대생 때부터 우리가 들었던 게 뭐냐면은 적당히 소주 한두 잔 반주 이거는 건강에 좋다.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그래서 2018년도에 메타 애널리시스 한 논문을 찾아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한두 잔은 건강에 좋다라고 돼 있어요. 발기가 아니라 건강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믿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진짜로 한두 잔 마실 정도의 절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을 그렇죠.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술하고만 연관시킬 수가 없는 게, 그 사람들은 음식도 조절해서 먹고, 알코올 자체는 사실은 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독이죠. 왜냐하면 문 원장님 얘기했던 와인은 폴리페놀이 있잖아요. 그건 좋은 성분이지만 와인에도 알코올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알코올이 문제라는 거죠.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간에서 대사돼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잖아요. 그게 독이고 그게 결국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데미지를 계속 일으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술은 하루에 한 잔? 안 좋다. 질문이 적당한이어서 좀 애매해졌는데, 그렇죠. 그러면 다시 질문을 정리하면은 적당한 반주는 건강에는 좋을 수 있다. 근데 발기에는 별로 크게 도움이 안 이게 된다. 매일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매일은 없네요. 또 누가 질문한 거야 도대체? 찾아볼까요? 적당한 반주 한 잔은 그건 애매한 거고 기준이. 여태까지 논문에 나왔거나 얘기했던 거는 매일 한 잔씩이잖아. 매일 한 잔씩 와인 한 잔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알코올 성분 자체가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변해서 우리 몸에 계속해서 데미지를 주는 게 핵심인 거죠. 뇌피세포를 자꾸 손상 주고 고안에 손상 줘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키고 여러 가지 말초 신경병증 등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사실 좋은 건 아니다. 안 좋다. 그래서 전 원장님의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혹시 이견? 금주협회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의견이 있으시죠? 여기에 동의해요. 네, 왜냐면 참.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많아요. 남성 특히 성기능으로 봤을 때는 간 기능에도 좋지 않아서 남성 호르몬에도 문제가 되고 직접적으로 또 음낭 쪽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막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와인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하루에 퇴근하고 나서 와인 한 잔 정도. 그러면 그게 자신한테 엄청난 기쁨이 되고 활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또 건강에 괜찮지 좋은 않을까. 측면이 있으니까 네, 나는 그거를- 마시겠다. 예. 일단은 뭐 발기에 좋다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다음 조금 더 질문이 좁혀지고 있네요. 성관계 전 나쁜 영향 덜 주는 착한 술 있을 것인가? 착한 술이요? 결국 주종이 문제일 것인가, 주량이 문제일 것인가 이 문제인데, 소주, 맥주, 막걸리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얼만큼의 양을 얼마나 자주 마시느냐.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와인은 좋은 성분이 있고 그것을
한두 잔 마셨을 때 좋은 것이지 또 한 병 이상 먹게 되면 역시나 똑같이 다른 술처럼 알코올에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술이라는 건 없고 자기가 스스로 절제를 좀 할 수 있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인삼주나 복분자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알코올 자체가 많이 들어가면 좋지 않다. 여기서 네. 갑자기 밸런스 질문을 하나 한다면 나는 베리류가 좋으니까 와인을 마시겠다. 근데 만일에 오늘 지금 마실 것 중에 갑자기 어디서 산삼주가 들어왔어요. 나는 이 효능을 믿지 않으니까 계속 와인을 마시겠다. 아니면 그래도 산삼주를 하겠다. 사람이 가끔은 일탈도 하고 그러는 거죠. 산삼주를 마시겠습니다. 와인 소믈리에 문 원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전 원장님은 알코올이 종류를 보면 효모가 발효해가지고 발효주잖아요. 위스키라든지 보드카 뭐 이런 것들은 증류주잖아요. 발효주가 곡물주에는 여러 가지 곡물의 특성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맥주도 그렇고 막걸리의 성분들이 있고 와인이면은 와인의 폴리페놀 이제 성분들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근데 증류주는 사실 컨제너가 없어요. 증류주는 그냥 순수하게 디스틸드 한 거니까. 술 먹고 나중에 숙취가 보통은 아세트알데하이드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컨제너들 때문에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알코올 도수거든요. 알코올 섭취량이 중요한 거니까. 알코올 섭취량을 적게 하면서 물을 같이 많이 마시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술을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술 중에 뭔가 숙취, 내일을 생각했을 때는 착한 술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술의 양의 농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알코올을 얼마만큼 섭취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생각해봐요. 와인은 보통 13도, 14도잖아요. 보드카는 한 40도 이상 넘어가는데 물을 같이 많이 마시고 왜냐면 탈수되니까. 그리고 다른 물질들이 없으니까 훨씬 더 숙취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위스키 먹을 때 괜찮지 않았어요? 근데 원장님은 지금 도수 얘기 원참 하셨는데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한 게 폭탄주로 먹잖아요. 그게 제일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네. 성관계 전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 양이 중요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막걸리는 잔이 이만해. 독한 술은 잔이 이만해. 와인은 또 잔이 이만해. 한두 잔 정도로 막걸리를 먹으면 파전도 먹어야죠. 근데 와인을 먹으면 보통 치즈나 간단한 뭐 건가류 안주가 될 수가 있으니까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은 술의 종류에 따라서 소주 마실 때 한 번에 다 이렇게 털어 넣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안 먹는 술이 더 좋다. 천천히 그렇게. 마시는 술. 네, 같은 시간이라도 아무래도 양이 줄어들 테니까. 결론은 주종은 아니다. 도수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이 오히려 제일 안 좋은 거다. 저 한마디 하고도 싶은 게 안주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어링 되는 안주가 있잖아요. 소주 같은 경우는 삼겹살이랑도 먹고 너무 많이 먹으면 모든 혈류가 이 소화시키려고 다 가버리니까 이쪽으로는 안 가겠죠. 그러니까 더 안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적당히 먹을 만한 술이랑 페어링을 하는 게 좋다. 그러려면 와인이랑 치즈 이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치즈, 견과류, 또 맞아요. 고단백에 섬유질을 약간 섞어주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너무 배부르지 않게. 네. 천천히 마시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포인트네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네.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먹으면 또 금방 깨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알코올이 들어오는 총량은 똑같은데 그게 희석이 된다고 해서 마취를 덜 시키는 건 아니죠. 대신에 알코올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를 탈수시키잖아요. 물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자꾸 수분 섭취를 해야 음경으로 가는 혈류가 보충이 되겠죠. 일단은 물은 많이 마시고 술은 그렇죠. 천천히 도수를 낮게 어느 정도 실전에 적용할 수 있게 정리가 어려워서 됐습니다. 그렇지.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질문들에 좀 뭔가 이렇게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어려운데 원장님들 임상 경험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주제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